며느리를 처음 봤을 때가 생각나요. 깔끔하게 말하는 게 마음에 들었고, 무엇보다 아들 옆에서 참 잘 웃더라고요. 어찌 보면 우리 아들이 그런 웃음에 반했을지도 모르죠. 결혼하고 나서도 처음 몇 달은 나쁘지 않았어요. 같이 장 봐서 반찬 나눠 먹기도 하고, 명절 땐 피곤해도 묵묵히 일해줬어요. 요즘 애들 중엔 이 정도면 괜찮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며느리를 딸처럼 대해보려고 애썼죠. 아픈 데가 많아 병원에 자주 가는데, 그날도 혼자 병원 가기 버거워서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혹시 시간 되면 병원 좀 데려다 줄래? 곧장 네 어머님 같이 가요 하더군요. 마음이 고마웠죠. 그런데 돌아오는 길, 집 앞에 차를 세우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기름값 좀 주시면 좋겠어요, 어머님. 그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한 번 더 되묻고 싶었지만 그 말이 너무 명확했기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죠.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나 싶었죠. 그동안 내가 해준 것들, 김장김치며 반찬이며 손주 봐준 시간들, 그건 그냥 고마운 게 아니었나 봐요. 다 계산해야 했던 걸까요? 그날 이후로는 며느리 앞에서 말수가 줄었어요. 밥을 먹어도 TV를 봐도 어딘가 멀어진 기분이 들었죠. 이걸 아들한테 말해야 하나, 괜히 사이만 틀어질까봐 가슴속에 꾹꾹 눌러 담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더군요. 며느리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기름값 좀 주시면 좋겠어요. 똑같은 말도 누가 하느냐, 언제 하느냐, 어떤 표정으로 하느냐에 따라 상처가 될 수도 고마움이 될 수도 있는 법이죠.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님, 요즘 애들이 다 그런 건가? 스스로를 수십 번 되뇌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솔직하더라고요. 아프니까 서운한 거고 그동안 쌓은 정이 조금씩 무너지는 거죠. 며칠 후 아들이 퇴근 후 들렀길래 넌지시 말을 꺼냈어요. 너네 요즘 차 기름값 많이 드니? 아들은 눈만 껌뻑이며 그냥 평소대로죠. 왜요? 하더라고요. 그 순간 이 말도 하지 말 걸 그랬다 싶었죠. 괜히 아들까지 멀어질까 싶어서 다른 얘기로 얼버무렸어요. 며느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음 주에도 연락을 해오더군요. 어머님, 이번 주 김치 좀 있으세요? 나는 말없이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냈고 며느리는 당연하다는 듯 가져갔죠. 그날도 고맙단 말 하나 없었어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이렇게 마음을 휘저을 줄 며느리는 알기나 할까요? 며느리와의 사이는 표면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었어요. 같이 밥도 먹고 명절이면 인사도 했죠. 하지만 마음은 이미 멀어진 상태였어요. 나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녀가 내게 예의는 지키지만 정은 없다는 걸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딱 한순간의 말 한마디로 여태 쌓아온 믿음이 무너지기도 하니까요. 그 후로는 일부러라도 며느리 차를 타지 않았어요. 병원 갈 일이 있어도 동네 할머니께 부탁하거나 혼자 천천히 버스를 타고 갔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그게 훨씬 마음이 편했어요. 며느리는 처음엔 눈치 못 챘어요. 오히려 어머님, 왜 말 안 하셨어요? 라며 괜히 서운해하는 말투였죠. 그래서 그런 날이면 내가 잘못한 건가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날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기름값 주세요. 그 말이 내게 던진 무게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내가 이 집에서 그저 잠깐 신세진 손님 같은 존재였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 마음이 서서히 다치기 시작했어요. 그 일이 있고 몇 달이 지났어요. 겉으론 조용했지만 속은 늘 불편했죠. 며느리와 단둘이 있는 자리가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고 밥상 차릴 때도 마음이 안 가더군요. 어느 날 며느리가 손주 데리고 우리 집에 왔어요. 어머님,
이번 주 토요일에 애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친구 결혼식 가야 해서요. 예전 같았으면, 그래, 맡겨. 잘 보고 있어 줄게. 했을 텐데. 그날은 망설였어요.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 말을 꺼냈죠. 너 요번엔 애 아빠한테 맡기면 안 되겠니? 내가 요즘 허리도 안 좋고.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아, 네, 그럼 괜찮아요 하고 허둥지둥 집을 나가더군요. 문 닫히는 소리가 어찌나 무겁던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죠. 나는 그동안 엄마 같아야 한다. 어른답게 해야 한다. 스스로 그렇게 다독이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지나치게 외면받다 보면 그저 주는 것만으로는 버틸 수 없더라고요. 며느리의 그 말 한마디 이후로 나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식사할 때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느꼈겠죠. 내가 달라졌다는 걸. 하지만 먼저 다가오진 않더라고요. 그게 더 서운했어요. 내가 잘못한 거였나? 그 생각은 단 한 번도 안 했던 걸까요? 며느리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어요. 내가 연락을 줄이자 며느리도 슬며시 연락을 끊었죠. 명절 전날에나 톡 하나 보내고 생일도 아들만 전화를 하더군요. 예전에는 손주 목소리라도 들을 겸 영상통화도 자주 왔는데 이젠 그것도 없어요. 그럴수록 생각이 많아졌어요.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나? 그냥 기름값 좀 줬으면 됐을걸. 근데 또 돌아보면 그 말이 단지 돈 때문은 아니었거든요. 그 말 안에 담긴 거리감, 계산, 따짐 같은 게 내 마음을 허물었던 거죠. 며느리는 지금도 모를 거예요. 그 한마디가 나한텐 당신은 우리 식구가 아니에요. 라는 말로 들렸다는 걸. 나는 가족이라 믿었어요. 딸처럼 여기고 내 시간과 마음을 나눴어요. 반찬도 싸주고 김장도 반쯤은 며느리 먹일 생각으로 했고 아플까봐 아들보다도 더 챙겼죠. 그런데 며느리는 그걸 도움으로만 여겼던 거예요. 공짜 노동쯤으로 생각했던 걸까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너무 애썼구나. 내가 만든 가족이 아니라 아들이 만든 가족이라는 걸. 며느리는 내 사람이 아니라 아들의 사람일 뿐이라는 걸요. 그제야 억울한 마음도 조금씩 가라앉았어요. 사람들이 흔히 그러죠. 시어머니가 친정엄마처럼 대해줘야 며느리도 마음을 연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했어요. 반찬 하나라도 며느리 입만 맞춰보려 애쓰고 내 자식보다 며느리 걱정을 더 많이 했던 날도 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기름값 한마디였어요. 며느리는 아직도 모를 거예요. 그 말이 내게 얼마나 큰 실망이었는지. 한순간이지만 내가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하찮아진 기분이었는지. 며느리는 자기 부모한테 기름값을 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왜냐면 거긴 진짜 가족이니까요. 그날 이후로는 내가 먼저 마음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를 더는 가족이라 부르지 않기로요. 그저 아들의 아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사람은 기대를 접어야 서운함도 줄어들더라고요. 내가 친정엄마 될 수 없다는 거, 이제는 인정해야겠죠.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내 감정만 지킬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며느리 부탁도 거절해요. 밥 해달라면 몸이 안 좋아서, 애 맡겨달라면 요즘은 힘들어서 핑계를 대죠. 사실 그게 진짜 핑계는 아니에요. 몸도 마음도 이젠 지쳐버렸거든요. 며느리와 연락이 뜸해지면서 처음엔 좀 서운했어요. 그래도 예전엔 자주 안부도 묻고 뭐 하나라도 챙겨오더니 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조용함이 오히려 편하다는 걸 느꼈어요. 마음이 무거울 일이 없고 괜한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그냥 내 일상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매일 아침 커피 한 잔 타서 베란다에서 천천히 마시고 가끔은 동네 공원 산책도 하고 이웃집 할머니랑 마주치면 요즘 세상 얘기 나누면서 웃기도 하고요. 며느리 없는 삶이 이렇게 조용하고 단단할 줄 그땐 정말 몰랐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생색 없이 자기 삶을 살고 있겠죠. 내가 마음을 닫은 것도 모르고 내가 그렇게 마음 아팠던 것도 모르고 괜찮아요. 이젠 그런 것도 일일이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가족이라는 말, 그거 참 무겁고도 공허하더라고요. 의무도 아니고 강요도 아니고 그냥 서로의 선만 지키면 되는 사이. 그게 지금 내가 느끼는 며느리와의 적당한 거리예요. 그리고 그 거리만큼 내 마음도 한결 편안해졌어요. 며느리와 거리를 둔 지 꽤 시간이 흘렀어요. 아들도 슬슬 눈치를 채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엔 주말마다 오던 아들이 요즘은 혼자 오는 날이 많아졌거든요. 혼자 와서 괜히 집안일 돕겠다고 나서고 가끔은 나랑 밥도 먹고 가요. 그러다 어느 날 저녁 먹고 설거지 마치고 앉았을 때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혹시 며느리랑 뭐 있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수없이 고민했던 순간들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그냥 모든 게 터져나왔어요. 내 마누라가 내게 기름값 달라 그러더라. 조용히 말했어요. 아들은 처음엔 놀란 눈치였고 곧장 그랬어요? 하고 되묻더라고요. 나는 덧붙이지 않았어요. 그 말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들이 느꼈으면 했어요. 한참 말이 없던 아들이 조금 후에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내가 그건 며느리랑 따로 얘기할게요. 엄마 마음 몰라서 그런 거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요. 그 말 듣는 순간 어쩐지 울컥했어요. 아들이라도 내 편 들어주는 것 같아서 잠시 위로가 됐어요. 하지만 그날 밤에도 잠은 안 오더군요. 며느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일 뿐이죠. 그래서 아들에게도 말했어요. 야, 괜히 또 사이 틀어지지 마라. 나는 그냥 말을 꺼내지 않을 수가 없었을 뿐이다. 그렇게 우리 모자는 그날 처음으로 며느리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눴어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 내 마음을 조금 놓는 시간이기도 했죠. 며느리에게 기대를 내려놓고 나니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였어요. 예전엔 손주 사진 한 장에도 가슴이 울렁였고 며느리한테 온 톡 하나에도 하루 기분이 바뀌곤 했죠. 하지만 지금은 조금 멀어져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너무 감정에 휘둘렸던 거죠. 가족이니까, 어른이니까, 참아야 하니까. 그런 말들에 나 자신을 꽁꽁 묶어뒀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해보려고요. 그동안 손 놓았던 그림도 다시 꺼냈고,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글쓰기 수업도 등록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젠 수업 가는 날이 기다려져요.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웃으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느껴요. 며느리와는 아직도 딱히 가까워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게 꼭 슬픈 일만은 아니더라고요. 인연이라는 건 서로의 마음이 통할 때 이어지는 거고, 억지로 얽매는 건 결국 둘 다 상처만 남기죠. 며느리는 여전히 자기 삶에 바쁘게 살고 있고, 나는 이제 내 삶을 살기로 했어요. 한때는 며느리와 진짜 가족이 되기를 바랐지만, 지금은 그냥 서로 불편하지 않은 거리에서 마음 다치지 않게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람 관계라는 게 모두가 가까워야만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저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죠. 며느리와의 갈등은 끝내 말끔히 풀리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누가 누구를 원망하거나 소리치는 일도 없었죠. 그저 조용히 서서히 서로의 기대를 내려놓고 자기 자리를 찾아갔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정도예요. 명절이면 문자 하나, 아플 때도 전화 한 통 없이 그저 아들만 다녀가죠. 예전 같았으면 서운하고 속상하고 잠도 못 자고 끙끙 앓았겠지만 이젠 마음이 좀 달라졌어요. 나도 이제 안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며느리는 나를 친정엄마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그게 틀린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는 걸요. 그저 다른 거예요. 나는 마음을 주고 싶었고 며느리는 선을 지키고 싶었던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엔 항상 균형이 있어야 해요. 한쪽만 계속 내주면 결국 기울어지고 무너지니까요. 지금은 며느리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그냥 이 정도면 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내 역할을 다 했고 내 마음을 다 써봤고 이제는 내 삶을 살아야 할 시간이에요. 이제야 알겠어요. 정이 다치지 않으려면 적당한 거리에서 지켜보는 법도 배워야 한다는 걸요. 사람 사이의 거리는 언제나 정답이 없죠. 가까이 다가가다 상처받기도 하고 멀어지다 외롭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도 내가 할 일이란 거예요. 며느리의 기름값 한마디가 내 삶을 흔들었지만 그 덕분에 나는 이제야 진짜 나를 챙기게 됐어요. 조금 외로워도 괜찮아요. 내가 나를 아껴주면 그게 제일 든든한 가족이니까요.